중앙수도 다시 올릴게요. 네, 저는 교육시키고. 더 좋으시면 좋을 것 같냐. 좋아도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언제 패브가 패브라는 그 부분이랑 이제 여기에서 연세를 넣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아닙니다. 올리려고 저희 중간 차를 너무 타이트라는 이게 크로스에서 하기 안 나와요. 이거보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이제 인력으로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정하죠. 좀 정하죠. 이제 포커스가 이제 정해져. 메이터 신경 없는 가야 되는데 생각은 그거 힘들고 맞아서 몰라야 되겠어. 근데 여기서 있으면 영상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30년 전에 그냥 옥천에 살면 30년 모든 상황 수고하던 애가 저희는 전기도 김밥을 거기도 하고 왜냐면 그냥 그거가 약간 원하고 하는 거는 네, 그거가 아끼고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아끼고 엄청 많이 다른 역할을 버스 이런 3, 4호는 2개 짓기로 했어요. 하나만 아니겠어요? 일단은 2개 10년 또 하나라고 바뀌었다 보면 되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이쪽 그게 근데 우리 연관은 지금은 이제 하잖아요. 뭐 1기에 1, 3을 이제 한다라고 저희 3, 4가 들어가는 게 2기부터 들어가는 거 있더라고요. 3, 4기는 아직 광주에서 오셨어요? 그냥 제일 많이 있지. 맞아. 차트 남자 1년 근데 조가 많은 거 근데 사람 다 바뀌었거든요. 일기 할 때까지만 해도 되죠. 10년 이성수 10년이나요? 근데 여기랑에다 그때 수리까지 2년에 한 번 한다고 치면 2년이잖아요. 형 뉴스에 봤던 떴더라고. 얼마나 가면 다 제목하니까 30년 읽기라고. 페이저 2 살짝 시작하고 저같이 그래요? 저같이 그들과 당주하고 원래 저기는 저같은 장소이고 지금 이 상태로 그 가깝죠. 영년만 그쪽 그쪽이네. 우리 동선 거기는 상업안을 거기 그댐 밑에 댐이라 거기 상업안 전기한다고 있었다면은 아직 완전 예상하는 게 올해 7월부터 전기 안정화가 시작합니다. 그 생각 왜 안정지가 안 되고 언제 왔어요? 전기 안정화가 인증이랑 시험을 하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안정화가 거의 쌓이죠. 근데 지들이 하러 안 맞아요. 그 전기한다고 본 봐야겠다. 직접 자기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인정한 어차피 세팅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가 세팅하는 메커니즘에서 배우는 우리 사회에 맞지 않고 나온 거니까 먼저 좀 우리 스카다에 안 떠가지고 좀 세팅 좀 해보고 이거 만지고 정신을 들어오는 거고 안 만지고 수정 대표가 만지고 나온 거니까
안전공사 다녀야만 경력인적인 변경시 그런 세팅가 비밀번호 아니면 기술사를 그런 거 안전공사 다니는 거 아니면 그리고 근데 안전공사는 그래 안전기술사 많이 다녀. 정확한 거 세팅만 안 하면 안 자기가 아니 근데 아직 활성화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들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점점 그게 우리는 현장 안전기술사 가면 거기 생겼어요.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저거나 그런 거는 안 해. 인증업체 그러면 가격 올라가. 보수조 이날에 맞춰서 같이 해서 안 하는 그게 지금 몇 명은 보수관 인증업체는 12명이 이제 일상업체는 기존에 하던 데보다 더 올라가. 공장 인증도 다 해서 안전공사에 근데 여기 체인 전기 유명한 기술사. 그러면 성사 안전 전기 근데 안전에 취급하고 있는 찬들 전화. 그래서 그것 따면은 명함에다 전기 안전 그 발송 다 쓰고 전기 안전은 안 써. 그래도 따면 저기 숙소도 전기가 가능하고 우리 집 여기 수원인데 우리가 둘다 근데 이제 그런 안전공사가 그렇게 난 용인사지. 그리고 전기 안전공사가 근데 여기서 30km 전기가 새로 나온 데 타고 전기 안전기술사가 감리는 새로 뚫려가지고 응. 그 사람 새로 나온 비용을 타고 처음 친구였어. 여기 나이 좀 있었잖아요. 다 중국 타고 다니기 힘들어. 오다 5천 넘으면 보수도로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5천 가는데 산업안전 지도사 면접 보러 가. 세종 4천 고속도로가 여기 안성부터 뚫렸거든요. 근데 한 동공이 푸드 바로 너무 금방 편하게 했어 120km. 제약도 80kg 80km 갔어요. 그 연비에 있는 안 나온다고. 22km. 킬로만이 22km.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 야, 22km 올라가 처음 봤어. 내가 그 하이브리드에 많이 나오는 18km. 형이 타가지고 22km 안 탔으면 만 24km. 그것도 이제 건설 건설사 40km만 자가 다양한 건설을 가압기 80만 되게 와 하루 와. 여기 훨씬 가까운 나 돌아가는 거 반밖에 안 돼. 여기서 저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저는 15에 16 사이 기가 엄청 아꼈네. 그리고 나는 기가 달라고 씨. 다음 달인가 12월 달이나? 또 있어요? 그냥 30도 와야 되는데 우리 2일 달고 오늘 막내 민찬이라고 저번에 저희 벤치마킹 한번 와서 민찬이가 올라왔는데 민찬이 팀장님이 나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라고 그러잖아. 가지 말라고 가라고 너 가라고 그래. 제가 데리고 오죠. 민찬이 가지 마. 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니라 87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안 믿어.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걸 어떻게 전화로 얘기해?
잘 몰라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잠깐 또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5세대 계정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4세대랑 3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3세대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되냐면 바이너리 아웃풋에 자기 유지 기능이 안 돼요. 렛치라고 부르면 딱 잡으면 붙으면 이제 86 로그아웃 릴레이처럼 로그아웃은 아니지만 86 기능처럼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4세대부터는 그게 되는데 3세대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그 아웃풋을 빼다가 인풋을 다시 넣어가지고 출력을 계속 잡아주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옛날 얘기죠. 화면도 너무 작고 IN으로 표시되는 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5A로 입력해야 되는데 1A 입력, 1IN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이런 3세대 계정에는 그럼 이게 좀 물론 이제 보조하는 보고서가 정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도 헷갈려버려요. 맨날 숫자로 IN으로 안 하던 사람이 IN으로 하면 헷갈려요. 그럼 뭐 잘못 들어가고 막 트릭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직도 ABB나 이런 ABB를 따는 건 아닌데 ABB나 이런 IN으로 입력되고 그런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개발에 돈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여기 4세대 계정기의 또 차이점이 여기는 딕시4고 5세대는 딕시5인데 이게 차이점이 이게 왜 바뀌냐면은 안 바뀌면 좋겠는데 왜 바뀌냐면은 딕시라는 그 프로그램은 그 PLC 프로그램의 라이트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는 그 예전에 스텝7이라는 PLC 쪽 프로그램을 썼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스텝7이라는 지멘스 PLC 프로그램의 라이트 버전이 딕시4고 딕시5는 티아 포탈이라는 PLC 프로그램의 라이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설계 자체가 틀린 거죠. 그 플랫폼 설계 자체가 틀려서 아예 그 계정기 그 안에 계정기에 쓰는 용어도 좀 많이 바뀌고 뭐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프로텍4에서는 픽업이라고 불렀던 거를 시프로텍5에서는 쓰레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진 않은데 우리는 대충 보면은 정기적이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아는데 많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5 쪽에 하드웨어 쪽에 좀 그 타사에 비해서 지멘스에서 좀 신경 쓴 부분이 이런 그 발열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같은 면적에서 면적을 넓히려고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따뜻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열을 좀 식히려고 하는 구조죠. 얘네 4세대 같은 경우는 열이 거의 안 났어요. 얘는 이제 기능이 CPU도 다르고 램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CPU가 좋아지고 메모리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기능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열이 많으니까 돌기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고. 또 하나는 그 예전에는 기판을 막 뽑아서 막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4세대 같은 경우는 전면 뚜껑을 열고 기판을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는데 5세대에는 전면을 아예 못 엽니다. 전면 커버는 열 수가 없고 만약에 열려고 하면은 얘들이 이제 그런 경고를 주죠. 이
이 제품은 AS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앞을 여는 순간 AS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뒷면에 지금 그 CT 모듈이나 카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게 요 안에 이제 CT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묵직합니다. 그 내부를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에 CT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빼도 여기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꽂히고 이걸 빼도 이제 개방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자체가 CT니까. 예전 계정 4세대 때 계정에는 기판에 CT가 붙어 있어요. 근데 기판에 CT 붙어 있어도 그때도 이 4세대 이 뒷면에 보면은 뒷면에 보면 4세대도 여기 이렇게 모듈 여기 있잖아요. 요 안에 CT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판을 이렇게 빼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링크가 그러니까 CTT처럼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기판을 빼도 뭐 개방은 안 됩니다. 근데 5세대가 훨씬 더 좀 안정적이에요. 교체하는 입장에서. 뒤에서 교체하기가 좀 쉽도록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요. 컴팩트 쪽도 마찬가지로 CT는 똑같고, 그리고 EMC가 디지털 변전소에서 제일 화두가 될 건데 보안이랑 얘들이 이제 하는 방식이 뭐냐면 분각 코팅이라고 컨포멀 코팅이라고 부르는 코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기판에다가 고무 코팅 한번 하는 거죠. 고무 코팅을 해서 얇게 바르면은 얇게 바르고, 또 지멘스는 다른 메이커랑 틀리게 외부에 어떤 그 구멍이 없거든요. 얘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 구멍이 없으니까 코팅만 제대로 넣으면 모래 같은 게 들어갈 리가 없고, 안에 뭐 아무리 습도가 높고 해도 고장이 날 리가 없기 때문에 코팅을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이 부분은 항상 이제 그런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어떤 물건이든지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항상 가성비를 찾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인증이라는 거를 받거든요. 지금 이 화면에는 EMC 인증을 받으려고 이제 그 장비를 걸어갖고 이제 막 서지를 막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통과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A 등급을 쫙 받아요, 지네스가. 그리고 서지, 내서지 이런 거 다 A 등급을 받습니다. 이런 시험 장비를 걸어가지고. 근데 그 구매하는 쪽에서 B도 된다고 해버립니다. B 등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A 등급 받은 입장에서는 A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A냐 B냐 이 차이가 뭐냐면, 아무리 서지를 넣어도 멀쩡하게 A고 B는 오동작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동작 안 하는 게 B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오동작만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예 고장나지 않고 멀쩡하게 되고 잘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메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이 있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보기에. 그래도 얘들은 자기가 이렇게 뭐 어떤 그 전기 제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프랑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철학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디지털 변전소의 중요한 보안을 위해서 이 카드에 이렇게 막아져서 안 들어오는데 칩이 들어와서 해킹하거나 뭐 못하게 대하는 디지털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펑션 릴레이가 있는데 7XX8285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델로 하면 오버커런트는 예전에 7SJ8이었고 오타 프로텍션은 7SK8이었는데
요거 그리고 라인 프로텍션은 7SD8이고 그랬는데 요게 한꺼번에 다 되는 거죠. 요 모델 하나가 따로따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가격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다 유니버셜 펑션 릴레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76T8은 안 되고, 왜냐면 76T8은 CT를 두 군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7SS8이 8호에 CT를 두 군데 받으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할 것 같고. 자, 그리고 7VU85라고 말씀드렸던 하이스피드 HSBT 전용 장치. HSBT는 하이스피드 부스바 트랜스퍼 디바이스의 약자고요. HSBT. 그래서 5세대 모델로 나왔고요. 얘기로는 20개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쓰지가 않고 이 정도까지가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차단기 하나에 인커밍 차단기 2개, 차단기 하나에 그 3 차단기 방식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4세대 HSBT를 저희가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저희가 한 국내 실적만 한 60, 70대 되는 것 같은데 5세대가 되면서 뭔가 인풋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조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그 디지털 변전소를 위한 어떤 그 IO 모듈로 통신 확장 모듈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카드를 여러 개 끼워가지고 그 어직 유닛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따로 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데다가 끼워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카드를 4세대까지는 하나밖에 못 끼웠는데 이제 2개를 끼울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뭘 할 수 있냐면 PDI 카드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게 프로텍션 데이터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카드예요. 아마 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같은 경우나 우리가 폐항공할 때 그 32P를 인터트립 시켜야 되고 막 이런 기능을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메인단에서 측정한 다음에 태양광 변전소 인커밍을 끊어버리거나 막 이렇게 신호를 날려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DC 케이블을 깔았겠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그 87의 송전선 보호 계전기를 그 옆에 있으면은 그 송전선 보호 계전기가 PDI 카드로 통신을 해서 전류를 주고받아서 상처가 되면 뭐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87L 그 송전선 보호 계전기를 사야만 PDI 카드 그 기능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OCR 그리고 어떤 계정인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계정이든 PDI 카드만 뽑고 광케이블만 깔면 그냥 프로텍션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유니버셜 릴레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드는 마찬가지예요. PDI 카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CB나 ES나 DS나 이런 정보, 특히 ES 저 하위단 로컬 변전소에 ES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 상위단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카드를 지멘스가 예전에는 4세대는 안 됐었거든요. 아날로그를 받는 게 안 됐었는데 5세대부터는 이제 4에서 20mAh의 아날로그 인풋을 받을 수가 있게 돼서 OLTC 탭 포지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정기가 받아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저희 하이텍이 거래하는 고객들은 아직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데 아크 프로텍션 펑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크 펀칭 디바이스라는 우리는 이제 지멘스에서는 아크 펀칭 디바이스를 갖고 그 다른 이제 ABB나 이런 쪽 국산으로 이제 넥스포나 이런 데서 파는 그 아크가 딱 생기면은 접지를 딱 시켜버리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랑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지멘스는
아크가 생기면 그 아크를 소호시키려고 접지를 붙여버리는 그런 장비는 지멘스 GIS를 살 때만 살 수가 있고, 그걸 펀칭 디바이스라고 하거든요. 아크 펀칭 디바이스. 근데 요 화면에 보이는 요거는 계정기 카드에다가 그 아크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를 인식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3채널짜리로 해서 이제 그 차단기 위아래 중간에 붙여가지고 아크가 생기면 차단을 시킬 수도 있고 알람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 오신 고객분들의 그 판넬 제조 시방서에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안 쓰시거든요. 근데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데는 시방에 이걸 넣어요. 시방에 아크 프로텍션 기능을 가져라 하고 시방에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요게 되면은 확실한 보호가 되겠죠. 확실한, 그러니까 표준처럼 아주 빨리빨리 구간 보호를 시킬 수 있을 텐데, 또 혹시나 오동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류까지 N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프로텍 5의 딕시5라는 아까 말씀드린 키아 포탈 관련된 그 라이트 버전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면은, 일단 장점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뭔가 설정을 그 엔지니어가 좀 잘못하면은 빨간색 그 느낌표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여기 제 딕시5에서 보시면 제가 어떤 걸 잘못하니까 이렇게 시그널을 넣는데 뭐 설정을 덜 하고 나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가 뜹니다. 어떤 걸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지우는 설정을 제가 이제 알람을 받고 다 처리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톱니바퀴에 방패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4세대 때는 이런 게 안 됐었거든요. 그 로그로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팅을 집어넣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로그에 세팅을 넣다가 4세대 이 어노시에이션 이 화면은 4세대인데 4세대는 좀 이런 부분에서 5세대에 비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게 약한 거죠. 세팅을 하다가 들어가다가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달랐던 거고. 또 하나는 이 계정기의 장점은 지금 요 화면이 뭐냐면은 계정기 안에 엔드와 그 PLC 로직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온라인 상태로 걸어놓고 CFC를 돌리면은 CFC에 실제 인풋 들어오고 있는 쪽은 녹색으로 보이고 아직 실행이 안 된 쪽은 점선으로 보이게 돼요. 이 부분이 예전에 4세대 때는 안 됐었어요. 그냥 전부 점선으로만 보이고 실제 구현을 해도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됐는지 실제 몰라서 제가 예전에 한전이랑 그 자동화 변전소 프로젝트를 할 때 이쪽 출력 쪽에 전부 LED를 걸어갖고 시험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LED 다 지우고 그런 식으로밖에 확인이 안 됐어요. 아니면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느 포인트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컨펌 그런 식으로 짰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그 녹색 점선이 다 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뭘 구성할 때 확실하게 테스트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 빨리 찾는데 엄청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물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물쇠 걸어버리는 거죠. 프로그램을 해놓고 자물쇠 걸고 비밀 걸어놓으면은 누가 못 고칩니다. 특허로 뭐 이런 것도 되고. 네, 예를 들어서 하이텍이 지금 한국 독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경쟁사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한 거를 내가 자물쇠 걸어서 세팅하면은 다음 사람은 그걸 지우기 전에는 못 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리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전에는 5초 정도까지밖에 저장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당 그 샘플링 레이트를 1kHz로 하면은 제일 적게
보통은 이제 전류 4개에 전압 4개, 뭐, 이 정도니까 20바이너리 인풋 정도 하면 890초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백수를 쓰진 않는데, 저희는 보통 어떨 때는 모타피더 같은 경우에는 20초 정도 걸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4세대 계전기에서도 자랑하고 있던 기능인데, 시그라라고 그 사고 분석 프로그램에 여전히 이거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 화면의 요 그림은 실제 87T가 사고 났을 때, 이거는 진짜 사고는 아니고 전기로 같이 쓰는 그런 87T에서 벡터 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로 같은 데서 이렇게 찢을 때, 하이닉스는 전기로가 없으니까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제철 공장이면 전기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로로 이렇게 할 때 이게 파형이 왜곡되면서 1차랑 2차 측에 전류가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트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로를 할 때는 아예 그 안정 영역을 되게 올려가지고 트립이 안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알람으로 해가지고 이 안정 영역을 보고 이제 그래프를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커밍이랑 피더랑 그 전체를 보잖아요. 한 3-4군데를 다 보는데, 그거에 대한 파형을 동기화시키는, 시간 동기화시키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되고, 또 하나는 아마 이따 해볼 텐데, 시뮬레이션 모드라고 해서 계정기에 시험기 없이 DC로 전류전압 주파수를 변동시킬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냐면, 온라인을 시키면은, 이쪽에 온라인을 시키면, 테스트 시트의 아날로그 인풋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듈을 리스타트 하면서 우리가 뭘 불리게 되냐면, 오프라인 모드에 가보면 테스트 시퀀스라고 어떤 전류 전압을 넣을 수 있는, 전류 전압을 변동시킬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능으로 어떤 시운전을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예를 들면 준공시험을 몇 번을 하는 거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를 못 믿는 거예요. 업체가 안전공사가, 예전에 제가 2005년도에 할 때는 안전공사가 와서 사용공사 한 번 하면 시험은 그때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전공사도 못 믿고, 프로텍션이 복잡하거나 설비가 이제 중요하면 준공시험 업체를 부르잖아요. 그 준공시험 업체도 못 믿을 때가 있죠. 그 업체를 믿을 수 없으면 또 한 번도 더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FAT 단계에서 시험을 다 하려면은 장비가 있으면 다 돈이잖아요. 장비 있고 사람하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 어디가 되냐면, 계정기가 동작해서 기능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스카다 시스템에서 어떻게 화면 구성되는 게 어떻게 확인되는 것까지 FAT 할 수 있는 거죠. 중공시험 업체는 안 불러도, 전류전압 시험을 안 걸어도.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전류전압 시험기에서 전류전압을 안 쏘고, 아까 우리가 샘플드 메저드 밸류라고 했던 그 통신으로 전류전압을 보내는 기능으로 무비크론이, 그러니까 전류전압 시험기가 통신으로 전류전압 명령을 계정기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에 있는 이런 거는 계정기 운영 프로그램으로 계정기에다가 전류를 주는 거고, 그 외부에서 이 딕시라는 이 프로그램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그 전류전압 시험기를 가지고 실제 전류전압을 안 쏘고 전류전압을 통신으로 줄 수 있는. 그러면 CTT에 전압을 해갖고 연결 안 하고
통신 인터넷이나 뭔가 그걸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계정이 오미크론에. 그렇게 해서 그 신호를 주면은 딕시에서 신호 준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